네, 예고해드린 대로 만 18세 유권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새내기 유권자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분들은 투표도 투표인데 최근에 온라인 계약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나이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휴일이라서 모셨습니다. 두 분 먼저 소개부터 해볼까요? 서울 919 3학년 박신영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울 대원외고 3학년 임가희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교롭게 두 분 다 여학생이시네요. 요새는 여학생들이 더 똑똑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학교에서 보면 아니에요? 네. 너무 자신 있게 아니라고. 임가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우문을 드렸더니. 투표는 두 분 다 하셨어요? 네. 그래요? 잠깐만. 박신영 씨는 오늘 하신 건가요? 아니요. 사전투표 첫날 6시요. 새벽에 가서? 네. 왜 이렇게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투표권 얻었으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서 일찍 가서 했어요. 아, 그렇구나. 가족들하고 같이? 네. 임가희 씨는? 네, 저도 사전투표 첫날에 했는데 저는 오후 6시 바로 전에 했어요. 정반대네. 네. 예. 아침형 인간은 아니시군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만 18세면은 2002년생인 거죠? 맞죠? 네. 2002년생인데 4월 16일 전 생일. 네. 일찍 태어나신 분들인 거고. 그거 알아요? 4월 16일 날 생일인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지 없어요. 않아요? 4월 16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게 법상으로 그렇대요. 4월 15일 자정이 되면은 생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4월 16일 생일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제가 잠깐 잘난 척을 해봤고요. 투표를 할 때 막 발열 체크하고 장갑 끼고 그렇게 했죠. 임가희 씨, 좀 복잡하지 않았어요? 어땠습니까? 네. 일단 처음에 네. 투표소에 도착을 하면 네. 앞에서 안내요원분이 열 네. 체크를 해주시고 네. 손소독제를 뿌려주시면 이렇게 네. 손소독을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에 손소독제를 뿌려줬어요? 네, 한 분씩 이렇게 저는 안 뿌려줬는데? 우리 투표소로 왜 이래? 그러고요? 그렇게 소독을 한 다음에 비닐 장갑을 끼고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다시 열 체크를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네. 이렇게 들어가서 투표를 하는데 네. 그 대기할 때도 안내요원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1m 거리 유지하라고 안내해 주시고 되게 체계적으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다? 네. 중앙선관위에서 나오신 분 같아요. 박신영 씨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갔을 때? 일단 원래 투표하면 거의 이렇게 손등에 도장 찍는 약간 인증샷? 그런 네. 약간 트렌드인데 네.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약간 좀 그런 점에서 아쉬웠었어요. 첫 투표잖아요. 그죠? 네. 저는 첫 투표를 언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선거가 그게 연달아서 열리는 그 즈음이었는데 첫 투표가 언제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기억을 떠올려니까. 그러니까 첫 투표의 느낌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내 손으로 대표를 뽑는 투표를 한 느낌. 어땠습니까, 박신영 씨? 일단 제가 일단 가서 주민등록증을 딱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쳐다봐서 그래요? 약간 뿌듯했는데 그리고 이제 청소년 투표권이 이제 처음 저희가 그렇죠, 맞이하잖아요. 올해 처음이죠. 네. 그래서 그 정책에 저희 의견이 반영되는 그 시점에 저희가 있다는 게 너무 뿌듯했어요. 뿌듯했다. 네. 임가희 씨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번에 제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네. 약간 제가 많은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나한테 정말 이 투표를 할 자격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걱정도 됐었는데 네. 제가 그래도 정말 신중하게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많이 알아보고 이렇게 투표를 정말 실제로 하니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알아봤어요? 뭐 뉴스를 본다거나 어떤 방식으로 후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까? 누구한테 투표를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알아봤어요?
학교에서 네. 선거교육 문자 같은 걸 보내주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한 이틀 간격으로 한 번씩 보내줬는데 거기에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해당 지역구 후보랑 공약을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읽어보기도 했고요. 네. 그 집으로 발송되는 우편물 같은 걸 부모님이랑 같이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야, 이게 어른들보다 낫네요. 왜냐면은 그런 거 안 보고 투표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원래 나는 여기 투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임가희 씨는 그런데 다 들어가 보고 후보자 정보들도 좀 찾아보고 했다는 거네요. 그죠? 네. 박신영 씨는 어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좀 후보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일단 저희 엄마가 정치 쪽에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쪽 계통 일을 하시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예. 그래서 거의 하루에 계속 정치 얘기만 하시는데. 그래서 엄마가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약간의 정보를 쌓았던 것 같아요. 엄마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맞아요? 아니요. 달라요? 안 싸웁니까 그러면은? 엄마랑 사이 안 좋아요. 왜 그래? 근데 어른들은 특히 이제 뭐 좀 나이가 드신 기성세대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만나면 투표 선거 즈음에는 정치 얘기가 진짜 정치 얘기만 해요 거의. 요새 무슨 일이 있었다, 어느 당에 뭐 어떤 일이 있었다, 막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주로 하는데 학생들은 그렇진 않죠, 박신영 씨.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근데 막 어른들이 약간 네. 저희한테 약간 어린 것들이 뭘 알아 약간 이러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고정관념 있으신 분들보다 약간 맑고 깨끗한 저희의 생각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임가희 씨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 걸로 확인이 됐습니까? 이번 투표 결과로? 약간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정치 세력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후보가 있어, 이런 후보가 있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조언만 해주시는 정도라서 제 정치에 대한 의견에 크게 영향을 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어머니하고 정치적인 지향이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일부러 반항적으로 네. 엄마가 이 사람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하면 아닌데 딴 사람 뽑을 건데 이러고 약간 엄마가 이렇게 정해주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반항적으로. 네. 그렇죠. 투표소에는 혼자 가는 거니까 들어가는 네. 거니까 그죠. 강요를 해도 네. 소용이 없는 일이죠. 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청소년 분들은 물론 이제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평범한 고3 학생으로서 후보자, 내가 선택하는 후보자를 이렇게 고를 때 뭐가 제일 중요했는지 이게 되게 궁금해요, 사실. 보통은 정당이나 이런 걸 많이 보고 공약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다른데 임가희 씨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할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했습니까? 제가 정당 같은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저는 공약에 초점을 맞춰서 봤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제가 청소년이다 보니까 청소년 공약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공약을 하고 있는지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청소년 공약 잘 안 보이던데. 맞아요. 그거 갖고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떤 게 눈에 띄었어요? 어떤 공약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런 공약은 좀 눈에 들어오더라. 그 청소년 문화센터를 설립하겠다? 약간 이런 공약이 가장 실질적인 공약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게 청소년들한테 그래 소구하는 게 있구나. 박신영 씨는 어떤 기준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저도 임가희 씨랑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약간 청소년들 이렇게 통학할 때 드는 비용 약간 줄여준다? 교통비 같은 거? 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얘기를 한 후보들에게는 약간 호감이 가는 그런 그쵸. 거군요. 공약을 중심으로 보는군요. 이게 또 기성세대랑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는 보통 정당을 많이 보거든요. 그죠? 어떤 정당의 후보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청소년들한테는 공약이 더 중요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18세로 낮추면서 제일 이제 논란이 됐던 게 그거예요. 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무슨 선거권 있냐. 요거랑 학교가 정치판이 될 수 있다. 요 걱정들을 일부 했어요. 일부.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그죠? 네. 박신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약간 그런 어르신들보다는 네. 저희가 더 좋은 생각을 갖지 않을까 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막상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이제 핸드폰 보고 그러는데 네. 핸드폰 보면서 이제 기사 이런 거 가끔 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치에 대해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른들이 우려할 정도로 약간 개념이 없진 않아요. 아니 뭐 그런 걱정도 했어요. 선생님들이 네. 혹시 그 투표나 선거 관련된 교육을 하면서 특정 정당이라든가 후보를 이렇게 찍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가인 씨? 일단 올해 학교를 나간 날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누구 찍으라 그런다고 학생들이 찍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거는 학생들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말 안 듣는데 이런 부분만 특별히 잘 들을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번 선거를 쭉 이렇게 관심 있게 그래도 뭐 시간이 많지 않지만은 쭉 보셨을 거 아닙니까? 21대 총선 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뉴스도 많고 그랬는데 이번 선거 운동이나 이런 걸 보면서 딱 드는 어떤 평가를 한다면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임가희 씨는 어떤 부분이 기억이 납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이렇게 홍보하는 방식이 네. 이렇게 그 손소독제 이렇게 소독제통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시민분들한테 나눠드리는 부분이 이런 코로나 사태를 반영해서 새롭게 등장했다는 것이 약간 저한테는 새로웠고요. 네. 그리고 네. 네. 박신영 씨는 어땠어요? 일단 저희 이제 그 투표권이 낮춰졌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선거운동도 그거 나눠주잖아요. 명함 같은 거. 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어린애들한테도 이제 일부러 이렇게 돌리는 것도 봤고, 네. 그다음에 일부러 홍보 방식을 약간 요즘 노래 이런 걸로 홍보하는 후보자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번 선거 보면은 뭐 막말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꽤 많았어요. 정당들도 좀 복잡해지고 그죠. 처음 선거라서 이제 차이를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혹시 좀? 아무래도 약간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면 제가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이미지랑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알겠습니다. 박신영 씨는? 저도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냥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너무 다른 반전의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신뢰감이 떨어졌었어요. 안 좋은 쪽으로 반전이 네. 좀 있어서 네. 후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후보 정당 둘 다요. 둘 다요. 네. 자, 후보 정당 반성하시고요. 이 얘기도 잠깐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학교 못 가고 있는 거죠? 두 분 다? 네. 그죠? 온라인 계약을 저번 주에 했나요? 고3은? 네, 목요일에. 원활합니까? 수업은? 온라인 수업? 약간 서버나 기기 문제로는 약간 불편한데 딴 걸로는 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임가희 씨 걱정 안 되세요? 고3인데 입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요새? 그래서 중간고사도 미뤄지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됐었는데 지금 수업이 진행되는 걸 보면 실제 수업처럼 선생님들께서 녹화도 열심히 해서 올려주시고 학습 자료도 매주 꾸준히 나눠주셔서 크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재수생들한테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박신영 씨는 고3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온라인 수업은 거의 고3한테만,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한테만 해당되잖아요. 네. 근데 재수생들은 그냥 그러니까 수능만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출석 체크를 과제를 해야지 이제 출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아무개 이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과제를 해야지 그 수업에 들어간 걸로 인정이 되는데 그 수능 준비한 애들은 그것도 하고 수능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약간 그 재수생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고3들은 걱정이 많겠네요. 그죠? 네.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온라인 수업에서? 임가희 씨는 뭐 그런 부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온라인 수업이 원래 학교 수업처럼 50분이 꽉 채워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한 30분, 40분 정도의 영상을 업로드하면 저희가 그걸 보고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10분, 15분 정도 자투리 시간이 매번 남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자습을 하면서 보내기도 하는데 그럼 또 10분 만에 다시 수업을 들어가고 그러니까 집중도가 조금 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분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모범생에 가까우신 분들이라 수업을 열심히 듣지만은 이 켜놓고 수업 안 듣는 학생들도 있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얘기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단톡방 이런 걸로. 그죠? 그런 걱정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저이기 때문에 엄청 솔직하시네. 약간 찔리는 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열심히 해야죠.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네.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열심히 안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 뭐 거의 시간이 되게 짧죠? 금방 훅 가죠? 다시 이제 뭐 온라인 수업 얘기해서 돌아와서 정치 얘기 잠깐 하면요. 두 분에게 올해 첫 선거가 어떤 의미가 될지, 이게 뭐 라디오 스타 같은 거 보는 거 보시나요? 저는 뭐 그런 질문 하잖아요. 박신영에게 선거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거 이번 첫 선거가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약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네. 확성기 같아요. 그건 또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이제 널리 펼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확성기가 크게 소리를 키워주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청소년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게 크게 펼친다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임가희 씨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선거란 저는 어떤... 이번 선거가 저한테 성인으로서의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투표권은 옛날에 생각되던 거는 성인만의 권리였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이렇게 투표 연령이 낮아지게 돼서 제가 선거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배우면서 저 스스로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생일이 늦어가지고 투표 못하는 학생들은 좀 부러워하겠다, 그죠? 네, 되게 아쉬워했어요. 그래요. 선거 연령을 조금 더 낮추자는 의견도 있어요. 해외에 보면은 18세도 있고 17세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우리만 19세였어요, 사실은 거의. 더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본인 동생들, 학교 후배들이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임가희 씨는? 이렇게 한 단계씩 낮춰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선거 교육이나 올바른 투표 방법, 투표 인식이 확실히 이렇게 학생들에게 전달된다는 가정하에 한 단계씩 조금씩 낮춰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신영 씨는? 일단 저도 여기 라디오에 출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투표에 대해 배운 건데 네. 이렇게 어디를 출연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투표에 대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낮추는 건 좀 무리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들이 또 다르니까요. 이건 또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죠. 시간이 없는데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두 분 나중에 뭐 하시고 싶은지 이거 진짜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신영 씨는 나중에 뭐 희망? 뭐 장래? 공연기획가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공연기획가? 네. 공연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연 쪽으로? 그냥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는 약간 길거리 공연? 약간 콘서트 이런 거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쪽으로 또 관심이 있으시구나. 네. 예. 그리고 임가희 씨는 뭐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언론 쪽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기자나 이런 거요? 네. 요새 기레기라고 욕만 먹는데. 근데 대중한테 전달되는 중요한 매체 수단이 기자가 차지하는 역할이 많다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청소년 얘기 들으면서 18세 투표 역시 잘된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055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박신영 씨, 임가희 씨 오늘 참 즐겁네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